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전의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전 대표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 내실 건가요? 어제 정진상 전 실장... 이재명 전 대표님이 법원에 나오시면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말씀을 좀 아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네.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대법원 스스로가 일선 지방법원들에다가 633 원칙을 지켜라라고 공문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죠.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년 2개월, 예. 항소심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려서 3월 26일에서야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미 대법원에서는 어저께 2부로 배당이 되었다. 네. 오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스스로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4번의 그 속보가 나왔었죠.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2부에 배당이 되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노태하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4개의 사건들이 속보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기 자판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속도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 회부를 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저는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은 매일같이 평일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심리를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단기간에 결론을 내린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되고 살펴봐야 될 문제점과 쟁점들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이것이 추후에 공직선거법상 중요한 판례와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저는 6월 3일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건 맞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방향성, 대법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관심이 쏠리는 게. 조현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도였다,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보세요? 저는 대법원의 그런 의도를 좀 곡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소부에서 우선 심리를 진행을 하다가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저도 역시도 여러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이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3개월 안에 결론 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을 하곤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회부가 되고 뭔가 좀 속도가 네. 재촉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난다는 자체는 저는 좀 자칫 잘못하면 추후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죄 사건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형소법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통해서 석방을 시키더니 지금 형사재판 자체도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의를 봐주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대법원이 괜히 이런 섣부른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다고 네. 하면은 다시 2심에서 절차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역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6월 26일까지가 633 원칙에 있어서의 예. 마지막 노선인데 6월 3일이 대선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어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예. 속도감을 내고 6월 3일 이전에 뭔가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무죄로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으로 예. 보이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사건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특이하게도 2부로 배당이 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보낸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파기 자판을 하게 돼서 유죄 취지로 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로서 등록이 된 다음에는 후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될 네. 수 있는 예. 것이고 근데 파기 환송을 시킨다면 유죄 취지라고는 해도 일단은 뭐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은 있는 것이죠. 100만 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판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 고등법원에서 몇 달 뒤에 선고가 나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헌법 84조의 해석을 어디까지로 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 멈춰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조윤선 변호사님, 강정래 변호사님 짧게 한 번씩 해주시죠. 헌법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소만 한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도 있고 공소유지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기소와 공소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입법자의 그런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헌법에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재판정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소추뿐만 아니라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다수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갈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헌법소원 같은 형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에 2명을 임명을 했는데 헌재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안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헌법 84조의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로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